예, 안녕하십니까. 서순복입니다. 오늘은 오트의 EMC 공학, 이제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ENC 사전 적합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사전 적합성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개발 시에 이제 좀 간이적으로 뭐 할 수 있는 이제 시험,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시험에 보면은 특히 이제 뭐 RE, 그 다음에 CE, 그 다음에 이제 RS, CS 이제 이렇게 이제 크게 이제 나눠지죠. 이제 요거는 이제 방사, 요거는 이제 내성. 방사는 이제 우리가 노이즈를 이제 내보내는 거죠. 이렇게 내보내는 거고, 내성은 이제 노이즈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제 오동작을 안 하고 이제 어떻게 견디느냐, 이제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간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지만은 이제 좀 뭐 안테나라든지 이제 이런 어떤 그다음에 이제 스펙트럼 어널라이저라든지 사실 이제 이런 좀 고가의 장비는 사실 좀 이제 뭐 있긴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런 걸 전제로 하는 거고, 대신에 이제 뭐 어떤 차폐룸이나 뭐 이런 이제 게 이제 없이 할 수 있는 뭐 그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특히 이제 RS나 CS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주파수별로 그 이제 노이즈를 발생시켜 가지고 이제 측정 대상이 되는 EUT에다가 또 쏘아줘야 되는 그런 고가의 장비가 이제 필요한데, 그런 거 없이 뭐 할 수 있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이제 방사 노이즈를 측정할 수 있는 안테나, 그 다음에 이제 스펙트럼 어널라이저, 뭐 저 이제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있다. 뭐 이제 요걸 이제 사실은 좀 뭐 가정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이게 없는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이제 좀 이 REC 뭐 RSCS를 다 이제 측정하기는 한계가 있고, 아니면 이제 이게 없는 경우는 사실 우리가 이제 뭐 오실로스코프 밖에 이제 확인할 수 없는데, 이러면 이제 상당히 좀 이제 뭐 좀 한계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어떤 간이 시험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이제 개발 환경을 갖춘 상태에서 이제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사실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간이적으로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다. 뭐 그다음에 이제 또 평가라는 게 이제 상대 평가죠. 어찌 보면 이제 그러니까 이제 대책 전과 뭐 대책 후, 뭐 이제 이 정도로 우리가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전하고 대책 후를 이제 우리가 비교한다. 뭐 이제 이 정도로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교해가지고 내가 이제 스코프를 측정해 보니까 이거는 분명히 이제 좀 빼일이 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뭐 페라이트 코어나 이제 필터를 넣어가지고 좀 낮췄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뭐 스펙트럼 어널라이저가 있으면 스펙트럼 어널라이저 분석했을 때 뭐 얼마 정도 낮아졌는지, 아니면 오스스코프를 측정해 보니까 이제 오버슈트가 좀 줄었더라. 뭐 이제 이런 정도, 이제 어떤 상대 비교가 이제 그런 타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좀 자세한 내용을 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8장에서는 여기도 나와 있지만은 이제 어떤 간이 시험 방법에 대해서 조금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사실은 이제 여기서 간이 시험이라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 좀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하지만 이제 뭐 최대한 이제
어떤 예산을, 뭐 여기도 예산 문제가 나오는데, 이제 그 예산을 적게 해가지고 뭐 할 수 있는 방법도 이런 게 있다라고 이제 좀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 이제 뭐 이렇게 지사 선택해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해보는 뭐 이제 그런 걸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품 설계 단계에서 이제 초기에 수행하는 EMC를 하게 되면은 일단은 최종 적합성 인정 시험에서 통과 확률이 높아야 되면 이건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EMC 실험실에서 적합성 인정 시험 통과에 필요한 이제 재시험 횟수를 줄이는 것도 이게 중요하죠. 이제 이게 우리가 실제 이제 규정된 어떤 그 이제 시험수에서 하게 되면은 이게 그 시간당 한 시간당 뭐 이게 거의 한 15만 원 정도 뭐 이제 제가 볼 때는 뭐 이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루 하면은 뭐 한 하루 하면은 한 백 몇만 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한 번에 끝나느냐? 보통 이제 방산 같은 경우는 한 사전 시험하고 본 시험 들어가고 이러면은 전체 다 하려고 그러면 거의 뭐 한 3, 4주 걸린다니까 이제. 그러면은 뭐 이게 시험 비용만 억 단위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재시험을 하게 되면 이제 또 계속 이제 늘어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 한 번에 패스하면 좋지만은 그래도 이제 재시험 횟수를 뭐 이제 한두 번으로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세 번, 네 번 이라면은 엄청나게 이제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EMC 인정 실패로 인해서 이제 설계 막바지에 난처한 일이 이제 일어나는 걸 막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시험 비용도 문제지만은 이제 페일이 났을 때 뭐 PCB 아트를 새로 해야 된다든지 뭐 이리 되면 이제 완전 이제 디비지는 거죠. 이제 뭐 제품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 막 이제 이렇다 보니까. 그다음 EMC를 고려한 설계는 제품 설계 일부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지 나중에 이제 추가로 그 해주는 아니고 이제 주는 작업이 아니라는 점을 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EMC를 고려한 설계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럼 우리가 이제 제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제 뭐 이런 시험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개발 과정에서 이제 그 PC 아트도 이제 바꿀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필터 이런 것도 이제 좀 바꾸고 이제 이렇게 이제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하다 보면은 이제 최종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우리가 한 번에 바로 패스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되겠죠. 이제. 그래서 여기 이제 시험 환경인데 시험 환경은 우리가 이제 여기 챔버를 보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요 그 이 자폐 그러니까 이 자폐실인데 여기 보면 이제 RS 반응을 흡수하는 물질이죠. 대부분 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반사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반사하면 이제 요 한 군데만 있으면 된다. 한 군데만 있으면 된다. 이제 뭐 이런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이제 간이 시험을 할 때는 간이 시험을 할 때는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좀 탁 트인 이제 야외나 뭐 이제 뭐 이런 데를 이제 좀 간이 시험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 이런 장소를 좀 하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오는데 이제 어떤 뭐 창고나 뭐 이런 데서도 이제 이런 시험을 할 수 있다. 뭐 요 이제 야외 뭐 또는 창고 이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이런 경우도 사실 좀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죠. 이제 그 일단 뭐 이제 그 전파 규제 정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특히 야외에서 할 때는 이제 이 책에도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그 뭐 통신이나 아니면 이제 그 어떤 뭐 항공기라든지 그런 특히 이제 방산 이런 경우는 이제 또 이제 규제 대상 이제 그 주파수 대역이 있다니까 이제 대역이 있는데 우리 시험한다고 그런 걸 계속적으로 이제 막 이렇게 발생을 시키면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좀 고려를 해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뭐 시험 환경도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가 특히 이제 안테나 이런 것도 좀 이제 그 측정, 요거는 이제 측정만 측정 안테나인데 사실 이런 안테나를 우리가 이제 좀 사실 구입하기는 좀 어렵죠. 이제 어려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그 간이 프로브를 사용할 수 있다. 프로브를 사용해가지고 이제 가까이서 이렇게 측정해가지고 이제 뭐 여기서 좀 많이 나오네. 뭐 이제 이 정도로 우리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통 모드 전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뭐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좀 그 측정을 할 수 있다 하는 거고 뭐 또 이제 리본 케이블 같은 경우는 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된 것도 있다는데 근데 이제 리본 케이블도 그냥 이렇게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제 리본 케이블을 꼬아가지고 이렇게 리본 케이블 됐으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넣을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그럼 이렇게 해도 된다 책에도 이렇게 나와 이렇게 펴서 하나 이렇게 좁아서 하나 뭐 어떤 그 이제 특히 EMI 측정에서는 큰 차이는 없다 뭐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전류 프로브는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케이블의 공통 모드 전류 같은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면은 그 이 케이블을 이제 이제 측정을 하는 이유가 사실 여기 이제 EUT 같은 경우는 측정 대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금속 케이스로 보통 이제 금속 케이스로 이제 이렇게 쌓였기 때문에 여기서 뭐 어떤 방사가 되고 이런 건 잘 없죠. 근데 이제 케이블을 통해서는 케이블이 잡혀가 안 되면 케이블을 통해서는 이제 이렇게 방사가 많이 나오니까 특히 이제 긴 거 같은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그 케이블을 대상으로 사실은 좀 측정을 많이 한다 뭐 이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제 케이블로 이제 어떤 그 노이즈가 방사가 안 되려고 그러면 사실은 EUT에서 이제 PCB 아트웍이나 이런 게 잘 돼 있어야 이제 케이블로 빠져나오는 이제 노이즈도 적겠죠. 근데 그 금속 케이스만 믿고 막 PCB 아트웍을 엉망으로 해놓으면은 이제 케이블로 막 다 나와가지고 막 에일이 나고 이제 이렇게 이제 되겠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케이블을 가지고 했을 때 이제 뭐 이제 그 이제 레벨로 측정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요거는 뭐 이제 그 민수 쪽인데 이제 클래스 A 뭐 참고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클래스 A는 이제 요 보면 이제 뭐 산업용 시설이고 근데 클래스 B가 약간 좀 이제 요게 좀 이제 엄격한 기준이죠 이제 왜냐하면 이제 가정이나 사무실은 이제 사람하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관련이 되다 보니까 이제 여기 보면은 어떤 공통모드 전류는 이제 여기 5마이크로 암페어 이하인데 사실은 이제 그 클래스 A 산업용 같은 경우는 이제 15마이크로 암페어로 이제 이렇게 늘어나니까 아무래도 좀 엄격한 기준은 클래스 B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측정할 때 뭐 이제 이런 주의사항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그 케이블에 뭐 정제파 이제 이런 게 나오니까 이게 이제 보면은 여기 보면 반사파 그러니까 소스파와 반사파가 이제 합성돼 가지고 이제 나타나는 뭐 이제 이런 게 뭐 존재를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런 게 존재를 하는데 그런 게 존재를 하는데 그런 게 이제 어디서 많이 나오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케이블을 따라서 이제 측정해 보면은 되는데 보통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이런 이제 간이 풀어버 가지고 이런 간이 풀어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케이블을 쭉 따라가면서 이렇게 이제 측정해 보면은 주로 이제 EUT 근처에서 많이 나온다 이제 이 얘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정제파는 뭐 이제 이런 거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반사돼 가지고 나오면서 이제 소스하고 합성돼 가지고 이렇게 커진다 뭐 이제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특히 간이적으로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간이 프로브를 하니까 이게 이제 측정이 이제 가까운 곳에서밖에 이제 측정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상대 비교를 해가지고 이제 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이제 그 내용이고, 뭐 간이 프로브가 이제 뭐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가 이제 요 보면은 이제 그 이게 어떠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 동축 케이블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걸 이제 간이 프로브로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보면은 이게 이제 요게 이제 근거리, 요게 이제 원거리인데, 여기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원거리로 가면은 이게 이제 그 요게 이제 전기장이고 요게 자기장이라는 얘기. 근데 원거리로 가게 되면은 이제 이게 이제 그 자기장하고 전기장하고 합해져 가지고 같아진다는 건데, 근데 이제 가까이 측정하다 보면은 이제 자기장은 좀 이제 작은 곳에서 작았다 커지고 전기장은 큰 데서 작아진다 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프로브를 측정하더라도 이제 원거리에서 하면 이제 이 보면 전기장 성분이 이제 많이 좀 측정이 되겠죠, 이제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험 절차 이제 근거리장으로 할 때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그 가까운 데서 이제 그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그 요 핫스팟이라고 돼 있는데 이제 좀 자기장이 이제 강한 지점을 우리가 좀 찾는다. 뭐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특히 요 보면 이제 이 그 접합부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요 간이법으로 쭉 우리가 이 측정하다 보면은 이제 어느 포인트에서 나온다 그러면 이제 그 포인트를 이제 좀 분석하다 보면은 일단 뭐 이제 뭔가 뭐 스위칭 이제 그 뭐 부품이 이제 집중된 곳이라든지 뭐 이래야겠죠.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뭔가 좀 차폐를 하기 위해서 뭐 안에 이제 그 뭐 금속 테이프를 이제 좀 감싼다든지 뭐 이런 조치가 이제 있어야 되겠죠. 이제. 그 다음에 노이즈 측정 전압, 요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런 거는 사실 스코프로 이제 이게 좀 측정 가능한 부분이 이제 되는 거죠. 이제 측정 가능한 부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런 경우도 이제 요 디커플링 케이블 이렇게 너머로 해가지고, 이게 이제 디커플링 케이블을 이제 디커플링 케이블 너머로 해가지고 이제 요런 노이즈를 요렇게 이제 줄일 수가 있다.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스코프로 우리가 측정해가지고 효과를 우리가 이제 효과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제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스코프를 가지고 어느 정도 오버슈트나 언더슈트를 이제 우리가 줄였다는 걸 확인함으로써 이제 이 정도면은 뭐 패스하겠다 뭐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 노이즈 전압도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스코프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측정이 가능하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동 프로브도 지금 뭐 여기서 보면 이게 이제 저기 동축 케이블 가지고 동축 케이블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그 두 신호를 반지시키는 요 이제 장치가 있는데, 요것도 보면 이제 이게 이런 팝니다. 이렇게 뭐 저도 써보진 않았는데 이제 이렇게 파는데, 이제 얘를 이제 동축 케이블로 연결해 가지고 요 이제 요 프로버 이제 핀으로 이제 만들고, 그냥 동축 케이블을 보면은 이렇게 요 나 있죠. 이제 요 우리 이제 요 중심선, 요게 이제 이 그 프로브 핀이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축 케이블하고 그다음에 신호를 반대시키는 이제 요걸 사가지고 우리가 자동 프로브를 만들 수 있다. 뭐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여기 보면 이제 DC에서 이제 1GHz 용으로 뭐 이렇게 이제 좀 할 수도 있다. 뭐 이제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 전도성 방출 시험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CE죠. 이제
리액턴스 뭐 에미션 해가지고 컨덕턴트 에미션 해가지고 C 그럼 C인데 이제 C를 할 때는 우리가 요 LISN을 우리가 이제 요 써가지고 이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C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뭐 이게 자폐룸이 필요 없죠 이제 룸이 이제 필요 없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자폐룸이 필요 없으니까 요거는 이제 간이로 요거는 이제 좀 이제 간이 시험을 하기 좋은 거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R이나 뭐 이제 그런 RS 이런 거는 이제 그 자폐룸이 있어야 되지만은 그 자폐룸이 없이 이제 간이로 한다 그러면 야외나 아니면 창고 같은 데 이제 할 수 있다 하는 거고 근데 이 이제 그 C나 CS 같은 경우는 자폐룸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그 이제 도선을 따라 노는 거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시험 데이터를 분석할 때 이제 그 분석 시 우리가 이제 이 그 커지 피커라는 개념을 우리가 좀 알고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말 그대로 그냥 이제 우리 그냥 어찌 보면 쉽게 해가지고 이제 반파 증류 해가지고 이제 뭔가 이 이제 이제 요 빨간 이제 요게 이제 커지 피커라는데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이제 측정을 하다 보면은 피크치만 이렇게 하다 보면은 피크치가 사실은 이제 그 UT에서 나오는 게 아닌데 외부에서 뭐 잘못 들어온 잡음이 해가지고 이제 간헐적으로 이렇게 이제 튀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간헐적으로. 간헐적 이제 노이즈 이거는 이제 좀 이제 제거를 하고 보겠다는 이제 이런 의미죠.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좀 그 이제 EUTS 발생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주기적으로 나오겠죠. 주기적으로. UT 이제 문제라면 이제 좀 주기적으로 이제 자주 발생하겠죠. 이제 그러면 요 이제 커지 피크를 하더라도 이제 요 반파적 문제이기 때문에 레벨이 높게 나오니까 이제 당연히 베일이 나겠죠. 근데 이제 간헐적으로 어떻게 이제 들어오는 어떤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커지 피크로 딱 하면은 레벨이 확 떨어지겠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커지 피크로 이제 판단을 많이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EMI 해가지고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일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커지 피크 요거는 이제 스펙트럼 트럼 이제 내부 이제 기능으로 있습니다. 기능으로. 그러니까 이제 커지 피크로 이제 일이 이제 하도록 그러니까 일단 피크치로 이제 다 이제 했다가 데이터를 딱 잡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커지 피크로 쫙 돌리면은 이제 그 우리가 판정이 가능한 그런 이제 그 데이터가 나오는 거죠. 이제 커지 피크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여기 보면은 이제 이건 어떤 얘기냐면 이제 이게 암 노이즈라고 뭐 암 노이즈 이렇게 이제 이거는 이제 암 노이즈는 뭐냐면 이제 UT 동작을 안 한 상태에서 이제 나는 이제 노이즈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시험 환경에서 발생하는 이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어떤 암 노이즈를 측정했는데 이제 LISN 통해 가지고 이제 측정을 해보니까 얘를 이제 그 동작 안 하고 해보니까 이제 뭔가 너무 높아가지고 벗어나더라 이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다가 이제 LC 필터를 설치해 가지고 이제 그 암 노이즈를 이제 그러니까 UT가 동작 안 한 상태에서 높게 놓는다 그러면은 걔를 낮춰놓고 이제 하는 게 맞죠 이제.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뭐 스큐레르츠 이런 저주파 대역은 사실 그 낮추는 게 실질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뭐 저도 이제 이 경험에 의하면 이제 그 이제 하도 이제 좀 높게 나오니까
그 LISN 이제 뒷단에다 이렇게 이제 필터를 별도로 또 설치를 해가지고 그래 이제 어느 정도 좀 이제 낮춰놓고 뭐 시험을 했던 뭐 이제 그런 이제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암 노이즈를 그러니까 UTA를 동작하는 상태에서 너무 높게 난다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는 좀 낮춰놓고 우리가 테스트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모르고 뭐 했다가 뭐 베일이 났는데 아 그 UT는 괜찮은데 왜 이리 베일이 나지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 이제 UT를 동작 안 시키고 한번 암노이를 측정해 봅시다라고 이제 그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래 보니까 실제로 암노이즈가 너무 높아서 이제 베일이 났다. 이래 되면 이제 암노이즈를 이제 좀 낮추기 위해서 이제 어떤 시험소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 과도 제한기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이제 레벨이 너무 높으면은 이제 그 스펙트럼에 이제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거죠 이제. 트럼 이제 분석기를 이제 보호하기 위한 거죠. 이제 보호하기 위한 이제 이런 그 이제 트랜스미터 리미터를 이제 좀 이렇게 달아줘야 된다. 뭐 이런 거는 이제 그 시험소에서는 이제 많이 하니까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간이 시험을 하다 보면은 이제 이런 걸 몰라가지고 그냥 했다가 뭐 이제 스펙트럼 어널라이저가 이제 데미지를 입는다든지 이럴 수 있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좀 이제 만일에 이제 스펙트럼 어널라이저를 구입하게 되면은 뭐 당연히 이제 이 리미터도 구입해야 됩니다라고 이제 뭐 거기서 이제 뭐 추천을 하겠지만은 혹시 그냥 안 하고 했다가는 좀 이제 그 스펙트럼 어널라이저가 이제 데미지를 먹을 수 있으니 우리가 요 트랜전트 리미트는 우리가 꼭 갖추고 해야 된다. 뭐 요거는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또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이제 커먼 모드 노이즈하고 그 다음에 그 이제 디퍼런셜 노이즈 그러니까 차동 그러니까 이제 저기 공통 모드하고 그냥 자동 모드하고 이제 얘를 이제 얘를 구분하는 그 기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측정할 때는 자동 모드하고 이제 공통 모드 노이즈하고 같이 측정이 되는데 근데 내가 이제 대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이제 그 이게 자동 모드에서 베일이 난 건지 공통 모드에서 베일이 난 건지 확인이 돼야 우리가 필터를 이제 설계할 때 우리 이제 그 어디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를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특히 AC 입력단에 이제 필터 보면은 이제 뭐 X캡, Y캡, 그다음에 이제 그 자동 모드 이제 코일도 있고 공통 모드 이제 그 초크 코일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자동 모드에서 이제 NG가 났으면은 X캡이나 그다음에 이제 그 자동 모드 이제 그 코일을 변경해가지고 이제 잡아야 될 거지만 공통 모드에서 이제 빼이 났다 그러면은 이제 그 공통 모드 그 초코 코일이나 그 다음에 이제 Y캡 걔를 조정해가지고 잡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게 공통 모드에서 빼이 났는지 자동 모드에서 빼이 났는지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좀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해주는 회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있답니다. 이렇게 뭐 저도 이제 써보진 않았는데 이제 이런 개념으로 해가지고 그 이제 그 보면은 이거는 이제 그 이제 저기 공통 모드 제거회로 이제 CMRL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동 모드 제거회로라는 게 이제 DMRL이라는 이런 게 이제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회로 개념으로 그 있다고 하니까 여기 보면 이제 이 제품으로도 이렇게 이제 나와 있다고 하니까 뭐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써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저는 뭐 써본 적은 없습니다. 이제 요걸 이제 저도 요 책에서 이제 좀 처음 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대책을 하려 그러면은 이제 자동 모드 제거회로 그다음 공통 모드 제거회로라는 어떤 요런 이제 게 있더라라는 걸 알면은 우리가 이제 훨씬 분석하기가 좋겠죠,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스펙트럼 어널라이저라는 게 이제 이렇게 있고, 이것도 이제 요즘 이제 비싸죠. 뭐 한, 좀, 뭐 한 5천만 원 이상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뭐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좀 구입을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뭐 좀,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검출 기능 해가지고 아까 그 이제 요 보면 이제 커지 피커 뭐 여기 이제 피커치 있고 커지 피커 있고 에버리지 있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커지 피커 기준으로 이제 그 이제 판정을 많이 한다. 그래서 이제 요 준 피커 검출기 커지 피커라는 개념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스펙트럼 이제 분석기 구입 시 이제 그 요 기능 유무도 확인해야 된다. 근데 뭐 이 저도 뭐 이제 정확하게 모르지만 뭐 요즘 나오는 이제 스펙트럼 어널라이저는 아마 다 뭐 있을 거라고 좀 생각하는데 근데 우리가 사양수상으로는 이제 확인해 보고 살 필요가 있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일반적인 이제 시험 절차인데 뭐 여기 보면 이제 그 스펙트럼 어널라이저 이제 그 프로브 연결하는 건 기본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역 폭을 또 이제 이렇게 적절하게 이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커지 피크로 할 건지 뭐 이제 그런 거 이제 아까 그 피크 검출기 뭐 그런 거 설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데시벨 설정하고 뭐 이제 그렇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스펙트럼 어널라이저를 이제 어떻게 다룰 거냐 뭐 이제 이런 부분이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EMC 연극 카트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구비를 해 놓으면 좋은데 뭐 이것도 이제 좀 사실 이제 기업 규모가 크면은 뭐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만일에 구비를 한다 그러면 이제 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구비를 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 책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이제 좀 예고가 있어가지고 그 우리가 EMC 연극 카트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뭐 어떤 식으로 이제 하면 되겠습니까? 하면은 이제 요 그림 참고해가지고 이제 하면 되겠죠, 이제. 그리고 이제 대충 이제 뭐 구별 장비는 이제 이런 것 하면은 이 정도만 알아도 사실 뭐 이제 큰 이제 우리가 정보가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뭐 EMC 경감 부품 해가지고 뭐 페레이트 코어라든지 뭐 X캡, Y캡도 나오고 이제 이런 이제 부품들을 우리가 이제 그 서랍에 이제 잘 보관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시험 환경에서는 이제 뭐 이제 좀 반사가 이제 통제되지 않는 환경에서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이제 그래서 이제 반사가 통제되지 않는 환경이라는 거는 이제 아까 그 보면 이제 뭐 금속 뭐 이런 이제 그 반사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은 데서는 하면 안 되고 뭐 제가 볼 때는 아까 이제 들판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목재 창고 뭐 이제 이런 데가 아마 이제 좀 뭐 좋지 않을까 하고 그다음 간이 시험은 주로 이제 요 1m로 한다고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실제 시험은 뭐 이제 하면은 한 3m 뭐 이제 여기 보면 3m, 10m 이렇게 이제 하는데 요건 이제 인정 시험이죠, 인정 시험. 인정 시험 이렇게 하는데 이제 간이 시험은 우리가 안테나까지 있다 하면 이제 뭐 한 1m로 이렇게 이제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1m 이제 1m로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요 보면은 이제 그 일단은 뭐 4m에서 1m로 줄어들면 이제 10dB가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럼 10dB로 까면 되는데 사실은 이제 정확하게 10dB로 까면은 이제 좀 그 실질적인 거하고 맞지가 않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어떤 경험치를 해가지고 보정을 한 6dB 정도로 하는 게 좀 좋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이제 방사성 이제 방출 그러니까 이 방사성 방출이 이제 이게 RE 시험이죠, RE.
아까 이제 C 시험이었고, 뭐 지금 이제 그,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아리 시험이, 근데 아리 시험 같은 경우는 요런 이제 뭐 창고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반사가 적은 창고나 뭐 이제 요런 야외, 뭐 이런 데서 이제 할 수 있다. 그 환경이 되면 뭐 이렇게 뭐 할 수 있다는 거고, 뭐 사실 뭐 이제 환경이 안 되면 뭐 어쩔 수가 없겠죠. 이제 그 시험장 가서 이제 돈 주고 하는 수밖에 뭐 없겠죠. 이제 뭐 여기도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뭐 주의사항이 있는데 이제 뭐 제가 볼 때는 그냥 이렇게 좀 읽어보면 예,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뭐 능동 안테나도 있는데 이제 이걸 이제 저기 그 보면 이제 그냥 이제 이런 개념으로 이제 좀 이제 만들 수 있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이제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다. 뭐 이제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사성 내성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우리가 RS죠, RS니까. Radiated 뭐그 susceptibility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ATS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시험할 때, 그 여기에 이제 아까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어떤 이제 특정, 여기 보면 이제 이 규정이 요렇게 되어 있다는 게 야외 시험장에서 이제 특정 주파수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발생시키면은 요거 이제 그 전파 어떤 그 법적 규제가 따를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이제 조심을 해라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법적 규제 이제 확인을 하고 뭐 야외에서 이제 시험을 해라 이런 건데 근데 이제 이걸 이제 주파수로 이제 이렇게 뭐 쏘면은 이제 이런 게 문제가 되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하는 게 방사선 내성할 때는 이런 이제 이 이제 브러시 모터 요 불꽃 푹푹 튀는 이제 이런 그 DC 모터를 사용하면 이제 그 주파수 대역도 충분하고 하니까 이런 걸 우리가 내성 시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RS 시험 가능.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우리가 RS 시험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제 그 여러 주파수 대역을 이제 하려고 하면 안테나별로 바꿔가면서 이제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건 그렇게 하면 비용도 많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자폐가 안 된 데서 하게 되면 그런 법적 규제도 이제 제약을 받을 수 있으니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 요 저기 DC 모터를 하면은 이제 이 그 넓은 주파수 대역에 이제 노이즈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걸 이용해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전기 드릴 사가지고 뺑 돌리면서 하게 되면은 사실 이제 여기서 나오는 주파수 대역이 이제 이렇게 나온답니다. 요걸로 이제 그 측정을 하면 이렇게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면 전기 드릴 외에 이제 쓸 수 있는 게 뭐 이제 이런 게 있답니다. 이제 외부에 이제 그 이제 주파수원 여기 보면 이제 뭐 그 휴대폰도 있고 뭐 이제 그 라디오도 있고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테스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내가 이제 요게 UT라는 거죠. 이제 UT면은 이제 그 모터를 뺑 돌리면서 이제 그 이렇게 쑥 이제 지나가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특정 부분에서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뭐 이게 이제 그 오동작을 한다. 오동작을 이제 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쪽에 이제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부분이 어떤 내성이 약하다는 거죠. 이제 오동작을 한다는 거는 이제 RS 내성이 약하다. 그러면 이제 이제 그랬을 때 왜 이제 그 동작을 했냐. 요걸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하다 보면은 뭐 예를 들어 이제 그
이제 뭐 입력 전원에 뭐 TVS가 없어가지고 뭐 전압이 흔들려가지고 뭐 오동작 했다든지 이제 그런 게 이제 분석되겠죠 이제 이렇게 이제 그래서 간이 시험을 할 때는 이제 방사성 내성 요 이제 RS 시험을 할 때는 모터나 이런 거 가지고 아니면 뭐 휴대폰이나 라디오 이제 틀어놓고 쭉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제 가까이에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간이 시험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전도 내성 같은 경우는 요거 이제 CS거든요 CS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뭐냐면은 이제 그 요 이제 릴레이 가지고 이제 릴레이인데 딱딱 붙였다 뗐다 붙였다 뗐다 하면 이제 요런 이제 노이즈들이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어떤 규정된 것보다 크게 나올 수 있으니 여기 이제 제너 다이도 가지고 좀 이제 어느 정도 조절해라는 거죠. 조절. 그러니까 이제 입력을 어느 정도 조절해 가지고 이제 규정된 어떤 그 조절된 게 이제 EUT에 들어가 가지고 얘가 이제 오동작을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해 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케이블에 유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케이블에. 뭐, 유도를 우리가 해서 할 수도 있다. 뭐,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 가도내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가도내성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보면 이게 이제 좀, 여기 보면 이제 정전기 방전에 대한 시험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뭐 보면은 이제 여기 이제 정전기를 발생시킬 요런 이제 우리가 이제 간이 시험 장치도 있으니까 요런 걸 가지고 이제 1에서 10kV 범위 내에 전압을 조정해서 우리가 그 테스트를 할 수 있다. 여기 보면 ESD라고 되어 있죠. 이제 뭐 어찌 보면 우리가 뭐 낙뢰 시험 뭐 같은 거 이제 이런 시험으로 이제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면은 그 EFT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EFT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펄스로 이렇게 쏘아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우리가 뭐 이 보면 이제 버스트 모드라고 뭐 버스트 모드라고 뭐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우리가 정전기 시험을 하다 보면은 그 낙뢰 시험을 하다 보면 이제 이런 이제 반응도 있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이제 정전기 관련 뭐 낙뢰 관련 해가지고 할 때는 요 ESD 그다음에 버스트 뭐 서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테스트를 한다 뭐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요 고조파 문제 그래서 이제 뭐 이 고조파가 방출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뭐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특히 그 스위칭 스위칭을 많이 하는 이제 뭐 특히 이제 그 전력전자 제품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좀 고조파가 많죠. 이제 고조파가 많은데 근데 이제 고조파들이 합쳐져 가지고 고조파들이 합쳐져 가지고 이제 이런 그 이제 예를 들어 뭐 이제 제3 고조파 같은 게 이제 형성이 되면은 이게 이제 중성선은 이제 이게 0이어야 되는데 이런 위상들이 다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이게 이제 중첩이 되면은 이제 케이블도 가열되고 트랜스포머 우리 그 수변전 설비에 있는 이제 그런 변압기도 가열이 되고 이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조파 구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뭐 THD 뭐 예를 들어 좀 뭐 3% 이하, 5% 이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그 법적으로 규제를 해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뭐 이런 이제 고조파도 해야 되는데 고조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전력계 가지고 뭐 우리 대표적인 게 아무래도 이제 뭐그 요코하마 뭐 개척기 같은 거 뭐 이제 이런 거 보면은 그 이제 전력계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요런 THD는 우리가 이제 테스트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고조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보면 이제 뭐 전류가 이럴 때 되는데 사실은 이제 이 고조파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 이제 PFC 그 파워 팩터 커렉션 해가지고 이제 그 이 요 회로를 추가하면은 사실 뭐 크게 뭐 문제는 예,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플리커 시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마진을 우리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간이 시험 같은 경우는 좀 보면은 이제 마진을 많이 확보해야 되겠죠. 이제 그 이런 이 요인이 있으니까 이제 충분한 마진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요약해 놓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뭐 정리를 하면은 일단은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 간이 시험을 하더라도 이제 뭐 기본적으로 이제 그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나 뭐 측정할 수 있는 안테나는 기본적으로 좀 있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방사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전도 노이즈를 측정하려고 그러면 이제 뭐 그 아까 이제 그 전류 프로브라든지 뭐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저도 여기서 이제 처음 이제 뭐 좀 알게 된 내용은 그 요 이제 자동 노이즈 제거 그 다음에 공통 모드 노이즈를 분리할 수 있는 요런 이제 요런 이제 저 장비가 있다는 건 저도 이번에 좀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뭐 시험할 기회가 있으면 이제 뭐 시험소에서 이제 요런 장비가 있다 그러면 요걸 써가지고 좀 해달라고 해도 뭐 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측정할 때 요 커지 피크를 한다는 요거 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간이 이제 응급 카트를 만들려 그러면 이제 이 페이지를 참조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우리가 간이 시험을 할 때는 이제 이런 장소를 확보할 수 있으면 뭐 이렇게 이제 하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특히 우리가 이제 시험할 때 이제 이런 이제 전파에 대한 법적 규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우리가 DC 모터를 활용해 가지고 이제 이런 우리가 그 RS 시험 이런 걸 우리가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좋은 이제 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정전기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어떤 요 ESD 시험도 있지만은 이제 버스트 그 EFT 시험도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요 자료를 보고 우리가 이제 최대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그 설계 단계에서 뭐 스코프를 이용한다든지 해가지고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개발 단계에서부터 이제 좀 체크를 이렇게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뭔가 뭐 기업의 어떤 기업이 크고 좀 이제 여유가 있다 그러면 아까 EMC 카트 이런 것도 하나 이제 해놓고 특히 이제 뭐 그 CS나 CE 같은 시험은 이제 어떤 차폐름 없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만일에 이제 좀 어떤 레벨을 확 낮춰 놓으면 사실 또 R이 이런 것도 이제 작아지죠. C가 작아지면 R이도 또 작아질 수 있는 거죠. 어차피 케이블로 측정할 거니까.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간이 시험을 한다고 이제 가정하고 그러니까 개발 단계에서 이제 우리가 이런 이 어떤 간이 시험 방법들을 우리가 알고 있다가 이제 개발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방산 제품이나 뭔가 좀 이제 신뢰성이 이제 좀 필요한 이런 제품을 우리가 할 때는 이제 이 단계에서는 이제 뭐 이런 시험을 간이적으로 하고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좀 이제 계획에 넣어놓고 하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시험을 한 번에 패스한다든지 아니면은 비용을 최소화해가지고 이제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그 이제 전자파 시험, 간이 시험에 대해서 이제 좀 여러 가지 내용을 이제 예, 알아봤습니다. 예,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